네, 정치하는 언니들 임세은 민주당 대변인님,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업무 보고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법무부와 검찰 관련한 업무 보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곧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 23일 해양수산부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업무 보고가 끝난 상태인데 국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면에 있어서는 순기능이 분명하게 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그냥 볼 거 없을 때 그냥 그거 보고 있어요. 업무 보고 보고 있으면 술술술술 다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회수를 봤는데 100만 뷰가 넘는 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그 업무 보고를 다 본 거잖아요. 굉장히 순기능이 있다. 잘하고 계시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네. 이 업무 보고를 비공개로 배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질의는 하지만 이게 비공개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더 캐주얼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여튼 그랬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서 자꾸 졸리기도 했고 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각 부처나 기관장들이 보고가 굉장히 또 임팩트 있고 또 컴팩트하게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길게 늘어지지가 않는 장점이 아하. 또 있고 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질문도 딱딱딱 하잖아요. 예. 어디가 못하는지가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그렇죠. 모르는 국민이 보기에도 누가 실력이 있고 없고 어느 부처가 잘하고 있었다라는 네.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국민이 과연 우리나라의 국민은 과연 주인은 우리였다, 주권자였다라는 자긍심과 효용감을 저는 잘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약간 정치 뉴스를 정책 뉴스로 옮기는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 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우리가 보통은 정치의 정점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어떤 이슈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고 이런 여야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뉴스를 많이 보는데 아예 국정 업무를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아, 나라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있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아, 단체장 출신다운 실용적인 면모가 좀 돋보였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굉장히 세밀한 부분도 다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요거 업무 보고 하는 전날에 거의 이제 밤을 새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공부하고 가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5년 후에 그러니까 4년 반 후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훈련을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이었던 국정 운영이 이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약 7개월 전만 해도 이제 윤석열 정권 아니었습니까? 예. 윤석열 정권 때 과연 저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 기관장들이 보통 이렇게 했다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보고할 거 있으면은 대충 하고 뭐 5분 본 다음에 야야 소맥 마셔 하면서 뭐 폭탄주 쫙 돌려가지고 컨디션 준비해왔던 거 아니에요. 네. 숙취 해소제를 예. 오히려 이 자료를 준비하고 여기를 숙지할 게 아니라 야, 오늘 술 먹으면 오늘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래서 그걸 준비했다는 게 바로 그 윤석열 정권과 지금의 정부의 차이인 것이죠. 지금의 뭐 보고하러 가는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는 내가 준비한 걸 달달달달달 다 숙지하고 무릎 반사처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들은 공무에 힘이 들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 많은 아주 많은 페이퍼를 다 보면 좀 매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결과물은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된 공개된 업무 보고라던가 또 국무회의라던 것이 계속 정착이 돼서 우리 국정 운영이 매우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께 보여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행정이 공개가 많이 되면은 투명성이 올라가고 투명성이 올라가면 신뢰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회복의 과정이었을 거라고 좋죠. 생각하고 자긍심. 이번에 업무 보고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특히 되게 부처마다의 어떤 수건 사업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뭐 논의의 실마리가 열리기도 하고 특히 건강보험 뭐 특사경이라던가 아니면은 금감원의 특사경 문제 이런 것들이 보통은 맨날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맴맴 도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슈들을 대통령이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환기가 되고 부처 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문제들이 좀 물꼬를 트는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국민이 보기에는 내가 평소에 살면서 고민됐던 거, 문제됐던 거를 대통령이 알고 있네? 그걸 그리고 부처에 바로 지시를 내리네? 아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 보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 요건 또 정치하는 언니들에서 다뤄야죠. 예, 이걸 어떻게 하셨나? 예, 실제로 외국산 생리대보다 네. 왜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산 생리대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보면 뭐 유기농 붓고 뭐 순면 붓고 이러면 이 가격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보다 보통 평균화를 해버리면 좀 다른데 높아지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희한하게 저도 웬만하면 유기농 사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격적인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제 뭐 그 공정위원장도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 대통령께서도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었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복잡한 유통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지자체,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무료 배급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최소 20년, 30년 가량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물품이다 보니까 필수 물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아마 그런 부분에 신경도 쓰신 것 같고 또 어디선가는 이게 뭐 빈부격차가 심한 뭐 동네나 이런 데서는 친구들 거 빌리는 그 학생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속속 SNS에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도 대통령께서 그러한 SNS를 좀 보시고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이루어지면 아마도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옛날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무료 배급도 했다고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지자체들이 이제 좀 더 많아져서 사실 이 필수품에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좀 무료 배급의 정책으로 가는 게 결국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예.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기초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생활 밀착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확실히 그 뉴스를 볼 때 집어서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건 또 이번에 그 가다실 문제 HPV 관련된 이슈도 얘기를 하셔서 아. 여성 관련된 많은 정책들도 좀 수면 위로 올리면서 좀 의제화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사실은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필수용품인데 이거 막 대통령이 지역적이게 뭐 이런 거를 지시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얘기 안 하면 무슨 어느 기초지자체에서 이 가격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부처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이거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기대해봅니다. 적절했다고 보고요. 예, 공정위의 답변도 적절했다고 봅니다. 이제 신경을 쓰겠죠. 반려동물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관련 정책들은 많은데 좀 이제 좀 뭐랄까요? 뭐 스프레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난립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실제로 어떤 정책들이 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도 이거를 그 반려동물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굉장히 자세하고 광범위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냈었어요. 동물복지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뭐 진료비를 부담 완화하고 사육금지 제도를 뭐 완화한다던가 다양한 문제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관할 문제가 반려동물은 항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동물복지원을 만들어서 이 아이템들을 전부 다룰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디에 둬야 되냐. 여태까지는 반려동물이니까 동물이면 뭐 축산 이렇게 해서 농축산식품부 이렇게 가냐 그랬더니 이 반려동물은 가족인데 좀 애매한데 그랬더니 그러면은 가족 부분이니까 복지로 가야 되냐? 오. 그랬더니 복지부도 근데 이 복지부에서 하기에는 또 애매한데 이러니까 이제 여성과 성평등 가족부에서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업무 보고 시간에 가족부한테 물어보게 된 것인데 뭐 성평등 가족부에서도 뭐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사실 서울시 의회에서도 반려동물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동물이면서 가족이면서 그런 그렇군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법상으로도 반려동물은 아직까지 좀 물품 재산으로 분류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의 법 감정과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한 1,500만 명 많습니다. 정도 되기 예.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고 대통령도 좀 시끄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이 이슈도 좀 앞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소관이냐부터 시작해야 되는 문제군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어디서는 이런 얘기하죠. 지금 사람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동물 갖고 이렇게 세금 낭비할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이 반려동물, 동물 복지 관련 정책들을 여러 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해서 동물을 이제 키우면서 뭐 사실상 이런 가족의 유대감을 느끼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정말 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족, 마치 동물의 하나가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서를 아마 읽으신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양육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뭐 표준 수가제를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표준 진료 절차, 왜냐면 비싸잖아요. 동물 병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단순히 이 동물을 보호 말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 좀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개선시키는 게 대통령이 하신 말씀 같거든요.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맞아. 효과가 커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네. 예, 그 효과가 큰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정확하게 사안을 보고 계시고 사실 뭐 우울증 걸린 뭐 1인 독거 노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 증상이 좀 나아지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 지금 저희 댓글에서도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예, 반려동물 생명으로 인정해야 한다. 버리는 가족이 수십만인데 말이 되냐? 나는 야옹이 아빠다. 아. 반려동물은 가족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여러 가지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